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달 동안 해외에 머물다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오사카에서의 슈프림 구매 그리고 리뷰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사카 슈프림에서 줄을 어떻게 섰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남바 26번 출구에서 내리면 딱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쭉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다리가 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11시 오픈인데 8시쯤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줄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줄이 어디까지 있었냐면 쭉 길 따라서 이 빨간 선을 쭉 따라 이 대로변의 요 앞까지가 쭉 줄이었습니다. 왜 여기 줄이 있었냐 보시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 여기가 바로 오렌지 스트릿입니다. 이 오렌지 스트릿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가 슈프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까지를 줄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번호를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빨간 줄 쭉 했을 때 번호를 2000번호 넘게 받은 걸 보니 2000명이 넘게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가 이 다리였고 제 뒤로 이 끝까지 또 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쭉 여기가 다 줄이었던 거죠. 이제 번호를 받기 위한 줄. 하지만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줄을 서 있다 한들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이 맨 앞에 줄을 서신 분이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노란색으로 내 차례가 왔다는 것을 표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까 모였던 첫 번째 장소인 이쪽 빨간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어요. 이제 빨간 라인으로 우르르 서 있으면 이제 가드가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예를 들어 551번, 뭐 3421번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번호 순서대로 쭈르륵 줄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 노란 색깔 선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씩 끊어서 요 길을 따라서 쭈르르륵 옵니다. 횡단보도를 요렇게 걸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오렌지 스트릿이거든요. 쭈르르륵 해가지고 여기가 슈프림 매장인데 요렇게 슈프림 매장까지 원큐로 가게 됩니다. 그럼 슈프림 매장 안에서 또 줄이 서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 물건을 볼 수도 없이 그냥 줄로 쭉 서 있는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직원이 가져다 주고 바로 결제해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줄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빠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슈프림을 구매를 처음으로 해외에서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5주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죠. 그래도 15주차는 너무 빅드랍이라 무시할 수 없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15주차에 나왔던 품목들인데요. 벤슨 레더스 가죽 자켓이 나왔고 트러커 자켓, 대망의 박스 로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15주차, 16주차 때 이제 박스 로고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15주차 때 출시가 되었네요. 이번에 울프 플리스도 엄청 유명했죠. 빠르게 솔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대망의 박스 로고입니다. 이번에는 총 8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메인 컬러로는 이 카모, 리얼 트리가 가장 또 주력하게 등장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게 바로 핫발입니다. 이제 핫발이라는 것은 하늘색의 빨간 박스 로고 바탕으로 되었다는 뜻인데 이게 2007년에 등장했던 이후로 지금 거의 18년 만에 출시가 되었죠. 제가 알기로 기리보이 그리고 레디님이 착용했던 핫발 후드로 알고 있는데 이 후디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버전이 대략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 리셀가가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 누구나도 원픽으로 갖고 싶겠죠. 하지만 매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의 네이비 박스 로고. 이게 많은 분들이 검정 박스 로고 22년도에 출시되었던 크루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검정 박스 로고가 아니라 네이비 박스 로고로 출시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키색, 흰색의 핑크 박스 로고, 진한 핑크의 빨간 박스 로고, 그리고 네이비 박스 로고, 블랙 박스 로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도부터 계속 출시되고 있죠. 자, 박스 로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리얼트리입니다. 리얼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트리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거를 출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택이 그냥 슈프림 택만 있는 게 아니라 리얼트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회사 택도 같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핫발. 제가 오사카에서 원픽으로 갖고 싶었던 컬러였고 그리고 운 좋게 라지 사이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0번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라지 사이즈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량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구매할 수가 있었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스몰 사이즈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지, 엑스라지, 2X라지는 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2025년이 이 후디 위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쪽 팔 쪽 안에 로마 숫자로 2025라고 써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마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레이의 네이비 박스 로고, 흰색의 핑크 박스 로고. 이 핑크 박스 로고가 생각보다 예쁜데요? 핑크색의 빨간 박스 로고, 그리고 검정의 검정 박스 로고, 카키색 카키 박스 로고, 네이비의 네이비 박스 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비니도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이번에 비니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스 로고 비니가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굳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보니까 이 색깔이 완전히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니가 예를 들어서 핫발 같은 경우는 이 하늘색과 비니 하늘색이 조금 달라요. 비니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은 컬러, 후디 하늘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짙은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입니다. 벤슨 레더스의 가죽 자켓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벤슨 레더스 콜라보가 아니라 3자 협업을 해서 이 점점점점 박혀있는 게 비비 사이먼이거든요. 총 3자 협업이 되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제가 알기로 2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슈프림 가죽 자켓은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가죽 자켓을 다른 브랜드에 산다고 하면 3,400만원 퀄리티이긴 해요. 하지만 200만원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는 점. 다음은 울프 프리스 후드 지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지금 리세가를 자랑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값을 주고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입니다. 다음은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터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도산에서도 출시가 안 되었고 일본에서도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시면 스타엑스에서 구매를 하시고 이제 통관을 하실 때 기타 장비 혹은 핸드폰 디지털 장비로 넘기면 쉽게 통관이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셀가도 만만치 않아서 이게 크게 되게 작은 거에 비해 한 제가 알기로 110에서 12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16만원 정도라는데, 보조 배터리에 16만원 태우기가 또 쉽지가 않죠. 자, 다음은 카 엠블럼입니다. 이게 자동차에다가 붙이는 엠블럼인데, 예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 엠블럼을 떼가지고, 예를 들어 아우디면 그 아우디 로고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박아버리는 엄청난 형님이 계셨는데, 간지나긴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밖에다가 엠블럼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가 또 떼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본에서 못 구했고 일본 150번 때도 솔드아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으로 와가지고 한 월요일이었나? 수량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기념으로 빨간 색깔 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셔츠네요. 십자가가 멋있게 되어져 있네요. 완전 밀리터리 감성인데요. 이런 게 진짜 아메카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단에 이게 조일 수 있게끔 조이가 돼 있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예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슨 레더스 슈프림 비비 사이먼 가방입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하죠.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진짜 예쁩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저는 이 브라운 색상을 아마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정의 검정 박스 로고는 너무 비슷한 계열이고, 그렇다고 주황으로 가기에는 일상적으로 또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브라운 계열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옷에 받쳐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운 색상을 고를 것 같습니다. 쿠션이네요. 쿠션도 나름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자, 다음은 자켓입니다. 이것도 약간 찐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뭔가 포인트를 줬는데, 저는 이게 스웨이드 재질인 것 같은데 저는 스웨이드 같은 거를 또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웨터네요. 이 스웨터 같은 경우도 되게 무난하게 팔리는 제품이죠. 심지어 폰트도 너무 무난하게 그냥 딱딱딱 슈프림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스웨터 같은 경우도 168달러로 출시가 되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무난한 스웨터를 살 바에는 조금 나중에 뭐 디자이너랑 협업을 했다든지 유니크한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니트를 아마 구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롱슬리브네요. 이제 슈프림이라고 새로운 글씨체로 써져 있고, 그리고 색상은 검정, 네이비, 핑크, 화이트로 나왔는데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셔츠네요. 스트라이프 셔츠로 되어져 있는데 포켓도 있고, 그 다음 슈프림이 이 자수로 또 들어가 네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1970년대 일본 호황기 때 사람들이 입고 다녔을 것 같은 셔츠 느낌이기도 하고, 공작 티셔츠입니다.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에 약간 뜨개질처럼 되어져 있는 이 모자.
저는 검정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딱히 구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막 착시 효과 같네요. 그리고 비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트 짜임으로 되어져 있고, 이 귀돌이가 또 맛집이죠. 또 이 귀돌이 모자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보다는 좀 여성분이 많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 또 모델분들이 남성 모델분들이 착용하시면 예쁘겠지만 저는 어울리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고 비니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 자, 그 다음 바지죠. 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드랜드 카모 패턴의 조거 팬츠는 조금 탐나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디자인의 바지들이 슈프림 말고도 좀 저렴한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리도 예쁘네요. 이 워싱 들어간 게 진짜 예쁘다.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죠. 이 바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벤슨 레더스 입은 그 모델분 핏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이 분위기가 진짜 압도합니다. 200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 또 심지어 비비 사이먼이랑 같이 이렇게 3자 협업이 된 제품인데 멋있긴 합니다. 와, 흑형분들이 주황색이랑 매칭했을 때 그 컬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슈프림에서 이렇게 약간 형광색 아니면 뭐 오렌지 계열 아니면 조금 형광 그린 계열 이런 옷을 착용한 샷들을 보면 진짜 뒤지게 멋있습니다. 울프도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이번 박스 로고들은 어떤 거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나, 혹은 어떤 거를 참조해서 이 슈프림 팀이 만들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휜핑 박스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기존의 스웨셔츠로 출시가 되었다가 이제 후디로 바꿔서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모는 처음이죠. 리얼트리 카모는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핫발이죠. 핫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틸 박스 로고로 이제 발매가 되었고, 이제 2022년에 크루넥 버전으로 발매가 된 적은 있으나 이번 후디로 또 다시 발매하는 거는 거의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회색 박스 로고 같은 경우는 1996년에 크루넥으로 발매가 된 적이 있었고, 2022년에 또 회색깔과 검정 빵로로 되어져 있는 크루넥이 발매가 되었었죠. 그 이후로는 후디도 되게 오랜만에 발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이비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크로스 박스 로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전에 크루넥으로 발매가 되었다가 이번에 또 처음으로 네이비 후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네이비의 빨간 색깔 박스 로고가 출시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핑크의 박스 로고 같은 경우에도 짙은 핑크색으로는 처음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검정 박스 로고는 기존에 계속 출시가 되었었죠. 올리브 색상도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컬러입니다. 약간 마차 색깔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 친구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15주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